쿠션 하나 줄게. 고마워. 우리 이제 수다 떨자. 우리가 쿠키를 사왔는데요. 쿠키 한번 보여줘야지. 쿠키. 근데 나는 이과였지만 수학은 시도를 할 생각을 아예 못했거든. 엄청 어려울 것 같아. 근데 너는 수학 베이스도 없었잖아. 응, 너무 어렵지 않았어? 그냥 어렵다의 느낌이 아니라 응. 그냥 그 전에 수학뿐만 아니라 응. 그냥 난 중학교 때부터 계속 연기를 하고 싶어 했었거든? 그래서 좀 공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 그래서 그게 좀 힘들었어. 그냥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이걸 내가 뭐 조교님이나 선생님한테 공부하는 법을 모르겠다고 말을 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위축이 많이 됐어. 수학 공부도 어렵지만 비단 수학뿐만이 아니라 그냥 공부란 행위 자체가 너무 낯서니까. 그리고 나 대학도 예체능이었으니까 실습이 더 많단 말이야. 실기, 체육관에 가서 직접 막 몸으로 하고 이런 게 더 많아서 앉아서 얘를 머리에 넣고 이걸 기억해서 나중에 문제를 풀고 이 과정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공부가 처음이었던 거잖아. 맞아, 거의 처음이야. 거의 기억이 없어. 나는 진짜 너 합격수기 읽으면서 눈물 날 뻔했어. 진짜? 날 세면서 한 거 보면서 아, 나보다 더 많이 고생했구나, 나보다 더 열심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결국 해냈잖아. 맞아. 진짜 너무 보면서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그랬어. 근데 난 진짜 나 사실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고 내가 막 너한테 그랬잖아. 근데 뭔가 약간 작년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진짜 올해 뭔가 운이 좋다. 근데 그게 너무 생소한 느낌이었다? 왜냐면 난 내가 되게 운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냥 좀 팔자구나 약간 이럴 정도였고, 심지어 나랑 좀 오래된 친구들도 내가 막 인간관계가 어렵거나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이러면 약간 인간관계가 만약에 그때 안 풀렸어? 그러면 너 약간 그런 살이 껴있나 봐. 약간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진짜 좀 그런 적이 많았거든? 우울하고 막 이랬던 적이. 근데 뭔가 운이 좀 좋다고 느끼는 거야. 내가 막 그런 운명론 이런 걸 믿는 스타일이 절대 아니거든? 근데 뭔가 점점 켜켜이 운이 좋음을 느끼니까 근데 뭔가 올해 운이 좋긴 할 것 같아. 일단 해보자. 약간 이런 게 막연하게 있었다? 근데 그 안에는 진짜 너랑 딱 연락이 닿았을 때 너가 완전 무조건적인 응원을 해줬잖아. 그냥 무조건 공감해주고, 그리고 내 감정을 되게 잘 위로해주고 어루만져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학원에는 막 내가 모르는 거 있을 때 질문을 다 받아주는 그런 애가 있었어. 근데 나 사실 이것도 너무 행운이잖아. 그치. 이런 경우가 어딨어. 그런 나를 둘러싼 환경이 지금 다 너무 좋다. 사람이고 환경이고 선생님이고 다 너무 좋은데 내가 여기서 내 마음 하나 관리 못해서 나가 떨어지면 그건 온전히 내 탓이잖아. 그래서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게 무조건 막 열심히 하지, 막 끝까지 뭐 화이팅 이런 긍정적인 마음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지면 나중에 탓할 데도 없다. 약간 이런 이런 마음도 있었어. 그래서 그게 좀 솔직히 남들 보기에 좀 약간 뭔가 막 순수한 열심히는 아니잖아. 아니지. 그래도 그냥 그런 마음이라도 끌어다가 좀 버티고 약간 이랬던 것 같아.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그 지탱을 해준 것 같아. 맞아. 그런 마음. 진짜 엄청 컸어 그게. 왜냐면 마지막에 갈수록 진짜 막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계산이 툭툭 튀어나와. 근데 나 그걸 모르잖아. 근데 한편으로는 억울한 거야.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중에 1등은 아니겠지만 나 여기 10명 있다면 그래도 3등으로 노력으로 3등은 할 텐데. 근데 뭔가 이 중고등학교 때 공백 때문에 얘네보다 뒤떨어진다는 게 난 그때 너무 슬펐어. 솔직히 좀 억울하고. 근데 뭐 그럴 건 아니지만, 왜냐면 그만큼 걔네는 이전 세월 동안 공부를 했던 거고 나는 딴 걸 했으니까. 근데 걔가 딱 그런 중고등학교 계산을 어려워할 때 걔가 딱 알려주고 이러니까 그런 걸 배우면서 헉, 나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고, 이런 사람이 있나 보다 약간 이러면서 하고. 근데 난 또 생각이 든 게 너가 먼저 질문을 했었던 거잖아. 맞아. 난 또 그게 대단한 것 같아. 아 그래? 나는 모른다고 해서 옆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았었거든. 그냥 내가 알아서 해결하던가 아니면 나중에 교수님이나 조교님한테 물어보던가.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너가 얼마나 절박했길래 그건 그래. 그 사람한테 물어봤나 싶기도 하고. 맞아. 그건 진짜 그건 있다. 그 절박함이. 근데 그 사람도 보였을 거야. 왜냐면 내가 진짜 죄송한데 이거
이랬어. 그래서 아마 보였을 것 같아. 그걸 진짜 느꼈으니까 그 사람도 이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든 거고. 근데 일단은 그런 좋은 사람을 잡은 거는 너가 먼저 말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가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 고마워. 감동이야. 아니야. 근데 진짜 모든 원인에는 다 뭔가 우리의 행동이 있는 것 같아. 너도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운이 있다. 근데 그 운은 너가 잡은 거잖아. 어쨌든. 맞아. 그래서 너무 좋았어. 사실 수학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많거든? 은근 문과에서 옮기는 애들이 있더라고. 맞아. 솔직히 나는 실력으로 날 메꿔주는 사람도 있고 감정적으로 나를 케어해주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난 진짜 그냥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게 딱 있었어. 그리고 그것도 한몫했다. 내 친구들이 이미 편입을 해서 간 케이스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친구들과 편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애들은 이미 편입을 해서 잘 다니고 있으니까 걔네의 마인드나 생활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뀌었는지를 나는 증명이 됐잖아. 그래서 이것만 넘으면 돼. 약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 좀 내가 만약에 어린 나이에 편입을 했어. 근데 그냥 다 같은 선상에 있어, 내 친구들이. 그러면 공부하다가 조금 마음이 무너지려 해도 아 근데 이거 한다고 내가 진짜 행복해질까? 이거 한다고 내 인생이 나아질까? 이거 접고 다른 거 해도 거기서 또 내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자잘한 마음. 솔직히 그 1년만 버티고 딴 걸 하더라도 이거 이미 시작한 거가 잘 끝맺고 딴 거 하면 되는데 마음 약해지고 확신이 없으면 아 굳이 이거 아니어도 나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 근데 이미 애들이 편입하고 잘 살고 있는 걸 보고 아 그래 그래도 못해도 저 정도는 내가 좀 나아질 수 있다. 이게 확실히 있어서 더 나는 목표 의식도 확실했던 것 같아. 그거는 진짜 생각도 못 해봤다, 나는. 나는 오히려 내가 편입을 한다고 했었을 때 오랜만에 봤던 언니들이 나한테 약간 굳이? 맞아. 나도 이거 진짜 있었어. 아, 진짜? 그리고 어. 나는 27에 준비한 거잖아. 응. 그러니까 이 편입을 해도 뭐라 해야 되지? 이 편입하고 그 다음 단계는 취업이잖아. 응.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뭔가 전공 바꾸고 싶어서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내 전적대를 어디 가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해. 이래서 편입하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 그래서 좀 대학 바꾸고 취업을 잘하기 위해서 편입을 한다. 이게 보통인데? 근데 아연이 너는 이거 해서 편입하고 졸업하면 거의 30 아니면 진짜 좀 느려지면 30 넘는데 그럼 취업판에 가서도 나이 때문에 걸릴 텐데 굳이? 그냥 전공 바꿔서 대학원에 가. 아니면 그냥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게 낫지 않아? 이게 있었어. 근데 나는 그게 싫은 거야. 만약에 내가 전공을 바꿔서 대학원에 갔어? 근데 그 대학원은 보통 비슷한 전공을 하고 또 비슷하게 아무리 바꿔도 그 비슷한 갈래로 가잖아. 근데 난 진짜 내가 그 전에가 레저 스포츠였거든, 학과명이. 여기서 뭔가 완전 바꿔서 가? 어디든 인문계열이든 공대든 그래도 뭔가 사람들이 왜? 물어볼 것 같았고 내가 매번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난 이미 연기를 준비하다가 레저 스포츠로 일단 가서 뭐 오디션을 보든 뭐 편입을 하든 전과를 하든 뭘 해야겠다 하고 레저 스포츠로 갔을 때 왜 연기하다 여기 왔어? 이걸 내가 진짜 2년, 3년 설명을 하고 다녀야 됐던 거야. 근데 내가 그걸 대학원 가서 또 해? 아, 나 도저히 그거 피곤해서 못하겠고.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 대학원에서 석사를 따도 어쨌든 사람들의 기대치가 있잖아. 학사, 석사를 동일하게 밟아왔을 때 이 사람의 지식 정도. 물론 뭐 남 인생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생각 안 하겠지만 난 되게 그게 고민이었거든. 석사란 타이틀을 달고 있을 때 어디 가서 당당하게 그걸 못 내밀 것 같은 거야. 내 자신이 스스로가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부족한 모습을 보였을 때 대학원생인데? 이거보다는 아 그래 나 아직 학부생이야 이럴 때 초짜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게 차라리 나으니까 그랬어. 맞아. 학부생은 모르는 게 당연할 수도 있고 더 마음 편하게 배울 수 있는 거니까. 맞아. 그리고 내가 사실 내가 계속 연기를 하다가 안 돼서 레저 스포츠로 그냥 일단 붙은 데를 가자 이랬어. 그러고 갔는데 사실 그때부터 편입을 막 알아봤었다. 아, 들어가자마자? 왜냐면 애초에 내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학과였어. 진짜 막 거기 가서도 너무 힘들었던 게 내 인생에 수영은 절대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 근데 수영이 있는 거야. 근데 나 이미 들어갔을 때부터 전과든 편입이든 하고 싶으니까 학점은 챙겨야 돼. 근데 이게 한
학기 만에 그 자유형이랑 평형 그거를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나 그래서 울면서 주말에 수영장에 가서 연습을 했어. 그쪽도 쉽지 않았네. 그것도 그 생활도 쉽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아. 뭐든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돼요. 어차피 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쉬워서 어. 내가 원하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도 그 어. 생활이 힘들잖아. 적응하는 생활이. 그냥 그거를 거기서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 그래서 뭔가 거기서도 쉽지 않았다. 그리고 편입을 일찍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내가 또 전문대고 이러니까 보통 재수 3수에서 오는 애들이 없어. 그러니까 다 20살이야. 근데 나 23에 들어갔는데 나를 애들이 장난식으로 이모님이라 부르는 거야. 근데 나도 그걸 애들 앞에선 즐기지만 나도 모르게 좀 뇌리에 박혔나 봐. 나 나이가 많다. 아줌마, 이모. 이렇게 23살에 바뀐 거야. 그래서 편입을 하고 싶은데 나 너무 늦었어. 나 이때 편입해서 언제 취업해? 이게 너무 컸어. 근데 나중에 준비하기 전에 26에 진짜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던 게 그때 돌아보니까 23살 진짜 너무 어리고 맞아. 그때 편입했으면 졸업을 할 수도 있는 나이인 거야. 26이. 그래서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 그때 할 걸.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심해서 그냥 27 좀 학원 가면 사람들이 놀랄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하자. 나이 때문에 주저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지 아니까 그것도 진짜 있었어. 맞아. 근데 진짜 나는 요즘 나이를 진짜 잊고 살거든. 그래서 내 나이 그냥 들어도 그냥 무감각해. 그리고 나는 워낙 또 새내기들이랑 많이 놀고 잘 놀아가지고 20대 초반 같아 그냥. 근데 그 마인드가 진짜 좋다? 근데 그리고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경험이 좀 더 많잖아. 실패한 경험도 엄청 많고. 맞아. 근데 그럼에도 별거 아니게 넘길 수 있다는 노하우도 약간 있고. 맞아. 그래서 나중에 더 친해지고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한테서 걔네가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맞아. 걔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 맞아. 근데 나는 진짜 이번에 연락하고 그런 걸 통해서 진짜 우리 인연도 너무 신기한 거야. 맞아. 나 진짜 그 생각해. 왜냐면 우리 학원에서 뭔가 같이 뭘 한 적은 없어. 근데 우리가 그때 학원에서만 보고 따로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렇게 서로 빠빠이 했다가 내가 그 드로잉 카페 같이 가자고 올렸을 때 맞아.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학원에서 빠빠했잖아. 그리고 드로잉 카페까지도 시간이 되게 길었어. 맞아. 그때는 내가 이미 편입에 합격한 이후였으니까 26인가? 3년 내가 그리고 너를 만나고 그 얘기를 했었어. 나도 편입할까 고민 중이다. 이 얘기를 하고 맞아. 26이야. 그러고 27때 내가 편입하고 지금 딱 나는 진짜 그것도 너무 신기한 거야. 내가 그거를 스토리에 안 올렸으면 너를 못 봤을 거 아니야. 그것도 너무 신기한 거야. 맞아. 그리고 나도 그때 뭔가 연락에 공백이 엄청 있었잖아, 우리가. 근데 그럼에도 그냥 뭔가 놀고 싶은 거야. 그 전에 우리가 계속 만나서 주기적으로 소통을 한 건 아니었지만 뭔가 그냥 스토리 보는 거, 그냥 인스타 보는 거 이런 걸로도 되게 뭔가 좀 심리적 거리감이 가까웠다 해야 되나? 그랬었어.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때 그 연기학원에서 조금 말했을 때 되게 결이 비슷하다고 느꼈어. 근데 그건 나도 좀 그래. 아니 편입 얘기를 많이 하려 했는데 약간 너랑 얘기를 하니까 인생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어. 맞아. 그러면은 내가 편입을 하고 이제 학교를 다 다녔잖아.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점 같은 거 있어? 걱정이나 아니면 기대감 같은 거? 걱정은 약간 학교에서 뭐 신입생 대상 막 이런 게 있잖아. 근데 나는 이게 있을 때마다 여기 편입생도 해당되냐 이거를 묻게 되더라고. 보통 해당이 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뭔가 모르겠어. 없는 것 같아 별로. 왜 근데 이 없는 게 걱정이 없어서 궁금한 게 없는 게 아니라 몰라서 궁금한 게 없어. 그러니까 뭔가 좀 알아야 궁금한 게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궁금해해야 할 거를 모르겠어. 근데 뭔가 막상 나도 편입할 때 생각하면은 난 마냥 좋았던 것 같아. 근데 나도 그래. 그리고 진짜 두 번째 20살 느낌? 왜냐면 나는 전에 학과가 간호학과였다 보니까 맨날 집 학교 이랬어. 그래서 청춘이 없었어. 한 번도 술자리를 가본 적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되니까 조금 후회로 남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후회가 안 남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학교에서 다 하면서 살자라는 마인드로 학교 생활을 해가지고 그냥 엄청 신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 한 학기에 동아리도 5개 하고 그니까. 근데 또 그렇게 안 힘들었던 것 같아. 너무 행복했어.
그리고 나는 진짜 전 학교랑 분위기도 너무 다르고 오, 맞아. 진짜 제일 좋았던 게 주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 학생들의 마인드? 나는 진짜 편입 공부 대놓고 했다. 나는 맨날 학교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대놓고 편입 단어 외우고 기출문제 풀고 그래서 지나가다가 너 이거 무슨 공부해? 하면은 저 편입이요. 하면은 다들 편입? 너 간호사 안 되려고? 이러고 우리 학교는 이제 만학도 분들도 꽤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나한테 너 간호학과 나가면 나중에 꼭 후회한다? 내 지인 사람도 후회해. 이런 얘기하고 그래도 어쨌든 자기보다 어린 친구가 어. 딴거 해보겠다고 하는데. 다들 여자한테 간호사만큼 좋은 직업이 어딨다고 막. 그리고 그거 외에는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그런 열정을 느낄 수 없는 곳이었거든. 근데 여기 새로운 학교에 와서 내가 영화 동아리도 하고 밴드 동아리도 하고 뭐 음악 동아리 이런 거 하면서 나보다 훨씬 어린 애들인데 막 20살, 21살인데 앞으로 뭐를 하고 싶은지가 분명한 애들이 많은 거야. 그리고 그 열정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무 대단했어. 어린 친구들이. 그래서 서강대 와서 동생들 만나면서 와, 내가 배워야 될 부분이 많구나, 얘네들한테. 정말 대단한 동생들이다 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 학교에서는 자기의 잠재력을 누르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다들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고 잠재력 발휘하고 더 무언가를 하니까 계속 내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곳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뭔가 전에는 너무 답답했는데 여기니까 그냥 숨통이 확 트이는 느낌이었고 나는 그래서 그냥 날아다녔던 것 같아. 대단해. 그래서 나는 너가 이제 편입을 합격하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편입을 기점으로 그냥 내 인생이나 마인드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 전에는 내가 생각을 할 수 없었던 인생을 지금 살고 있고 나는 이 학교 와서 너무 좋은 경험을 많이 했고 너무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너무 행복한 경험을 했어. 근데 이거를 편입을 내가 못했다면은 겪어보지 않았을 것들이잖아. 그래서 나는 너가 이제 편입을 합격을 했다고 들었을 때 "헉, 나는 편입을 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는데 아인이도 이제 새로운 학교에서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겠지? 걔도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앞으로 너의 미래가 너무 기대가 됐어. 아, 너무 감동이야. 나는 이게 너무 나한테 벅차올랐어. 고마워. 그래서 나는 진짜 앞으로 너의 학교 생활이 되게 기대가 되고 계속 소식 접하고 싶고 진짜 나도. 만약 힘든 일 있으면 뭐든 다 도와주고 싶고 그래. 근데 진짜 편입을 너가 성공을 했잖아. 근데 주변 사람들 중에서 편입 성공하고 온 사람이 너가 처음이야. 근데 나는 일단 편입을 너무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편입이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솔직히 내가 한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도 많이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서 편입을 많이 이렇게 추천을 하긴 했거든. 근데 뭐 내가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무조건 잘 될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됐지만 너무 힘들기도 했으니까 그 맞아. 힘든 과정을 거쳐서 성공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난 편입은 좋지만 선택은 너의 몫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만 했었는데 그 중에서 진짜 편입을 시도를 한 사람이 내 기억으로는 2명 정도? 진짜 합격을 해서 돌아온 사람이 너가 처음이었어. 그래서 나도 되게 감회가 새로운 거야. 너무 기뻤고. 그래서 그것도 느꼈어. 너도 되게 안 될 것 같다고 했었잖아. 맞아. 근데 끝까지 포기를 안 했더니 진짜 됐잖아. 이걸 보면서 아 진짜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이거를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나도 한번 다시 느낀 것 같아. 그리고 나도 그걸 다시 새기면서 그 마인드를 다시 장착을 하게 된 것 같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다. 그래서 뭔가 나도 지금 그냥 유튜브 막 하고 있는 거인 것도 있고. 아, 뭔가 도전이 너무 이제는 무서운 거야. 뭔가 도전을 했는데 안 됐던 경험이 더 많으니까 뭔가 하기가 좀 무섭고 점점 가성비를 따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사실 인생 자체가 뭔가 가성비 있게 흘러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하고 실패하고 근데 했는데 되네? 하고 그렇게 딱 뭔가를 좀 뻗어나가고 하는 건데
난 너무 이 실패에 너무 의미부여를 많이 해서 뭔가 도전을 갈수록 좀 꺼리게 됐었거든? 근데 뭔가 이번에는 일단 했잖아. 중간에 너무 놓고 싶었다? 근데 도저히 놓을 수가 없었던 게 아까 내가 말한 이렇게 나 올해 운이 좋지? 이것도 있었고 뭔가 사실 이거 되게 거창한 얘기는 아닌데 그 수학이 과목이 많다 했잖아. 근데 나는 하나하나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미분할 때 너무 힘들고 적분할 때 너무 힘들고 선형대수 할 때 좀 괜찮다 했더니 다변수 할 때 힘들고 그런 거야. 근데 다변수가 뭐 이만큼의 분량이 있으면 이만큼을 넘어갔어. 이제 여기만 남았어. 여기서부터 멘탈이 터진 거야 내가. 그래서 너한테 연락했을 때도 한 이쯤이었던 것 같아. 근데 딱 그걸 느꼈어. 나 여기서 포기해도 답이 없구나. 그런 사람 진짜 많아. 중반부 이후에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이 시기에 돈 벌고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러고 나가는 사람도 많고 그냥 상담만 하는 사람도 많은데 난 뭔가 내가 여기서 그만두고 다시 와도 여기서 또 걸리겠구나. 그리고 얘를 이렇게 딱 끝냈어. 이런 마음으로 끝냈어. 근데 공수 들어갔어. 와 역시 안 그만두길 잘했다. 미치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만두고 재수를 했어. 나 어차피 공수해서 또 막혔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설령 재수를 하더라도 이 모든 거를 다 한 번씩은 맛보기를 하고 재수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그때 컸던 것 같아. 근데 또 이 과목을 시작했으니까 또 끝내긴 해야겠고. 그래서 절반은 뭔가 꼭 해내자. 절반은 돌이키기엔 늦었다. 약간 도망갈 수 없다 이제. 너무 멀리 왔다. 약간 이랬어. 그리고 나는 그게 있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관왕을 해야 좀 사람들이 열심히 했다고 인정해줄 것 같은 거야. 근데 나는 그냥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든 아예 신경 안 썼어. 근데 이게 사람이 내가 여태까지 노력했던 거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열심히 한 건 처음이야.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열심히 하니까 좀 욕심이 생기는 거야. 누가 날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관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약간 웃긴데 진짜 내가 이런 생각한 거 다른 사람이 들으면 엄청 우스워할 것 같아. 근데 아니야. 뭔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고달픈 거야. 왜냐면 기출별로 대충 느낌 오잖아. 내가 몇 개 붙겠다. 나중엔 진짜 재수하겠다 이 생각까지 들었으니까 다관왕은 무슨 하나도 합격 못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만 합격해도 뭔가 솔직히 너무 대단한 거고 너무 잘한 거고 너무 맞아. 운도 좋은 거고 맞아. 근데 그냥 뭔가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어. 공허했어. 근데 한 번 또 연중쌤이 그러는 거야. 로또라고. 이 편입은 로또라. 한 15개 봐서 하나는 걸릴 거야 이러는 거야.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되고 나중에 막 겸손해져. 제발 하나만 되라. 하나만 걸려라. 약간 이러고. 우리 엄마는 그래서 로또도 안 샀어. 마지막에 한 3개월 동안 혹시나 당첨되면 약간 내가 엄마를 닮았나 봐. 엄마가 혹시나 당첨되면 내 운이 날아갈까 봐 로또도 안 사고. 어머니 너무 귀여우시다. 아까 저기서 기도하시고. 맞아. 절에서 그 종소리 들으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약간 그것도 있었어. 뭔가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게 나는 연기할 때도 그때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 막 살도 막판에 가서는 하루에 0.5kg 이상은 무조건 빠졌던 것 같아. 그때 우리 반이 표를 이렇게 붙여놓고 그 날짜마다 몸무게를 썼었어. 근데 나 혼자 맨날 빠졌어. 근데 나는 그때도 이제 몇 번 N수했잖아.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살을 안 빼면 다 필요 없구나. 1차 걸러지는 게 살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그때 많이 들었었고 그러니까 내가 이 연기를 아무리 연구하고 캐릭터를 아무리 연구하고 연기를 그때 뭐 포텐이 터지고 뭐 특기가 얼마나 늘고 다 상관없이 너 많이 늘었다. 근데 살은 왜 이거밖에 못 뺐어? 너 그럼 열심히 안 한 거야. 이런 말을 많이 들으니까 내 노력이 살로 인정받는 느낌인 거야. 그래서 그때는 진짜 막 약간 나 혼자 패턴을 정했어. 이틀 굶고 하루 점심 한 끼 샐러드. 그리고 이틀 반 굶고 샐러드. 근데 이 굶는 것도 처음에는 하루를 굶어. 근데 뭐 괜찮아. 살만해. 그러면 한 반나절 더 굶어봐. 근데 살만해. 그래도 막 굶어가지고 이틀 동안 해봤어. 근데 이제 뭐 생각을 하는 거지. 이 이상 굶으면 좀 체질이 너무 이상하게 되겠구나. 나는 3일이 되기 전까지만 굶고 이때 먹어야겠구나. 이걸 혼자 막 테스트를 막 했었어. 근데 이때 이미
뭔가 운동도 진짜 극한으로 했었거든. 근데 그러니까 약간 내가 어디까지 해야 버틸 수 있다를 아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약간 이용해가지고 공부할 때도 초반에 잘 안 먹었거든. 살이 너무 확 찔 것 같기도 하고 앉아만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공부를 하는데 너무 안 되니까 우울해서 약간 감정에 지배를 당했는지 배가 안 고픈 거야. 그리고 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어. 뭔가 내가 성적이 너무 안 좋은데 뭔가 끼니를 너무 다 챙기면 사람들이 나 좀 한심하게 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생각도 너무 들어서 그냥 그 데스크에 앉아있는 쌤들한테 내가 많이 돌아다니는 애라는 거를 인식시켜주고 싶지 않은 거야. 돌아다니면 아 저렇게 돌아다니니까 공부 못하지라고 생각할까봐. 그래서 화장실도 진짜 웬만하면 참았다가 만약에 막 너무 배가 고파서 점심을 먹으러 가. 근데 막 하루에 밥 먹으러 2번 나가면 좀 이상하게 볼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약간 눈치를 많이 봤어 처음에. 왠지 몰라. 진짜? 아무도 눈치를 안 주는데 혼자 막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점심 먹으러 갔다가 약간 초콜릿 같은 거 사서 그냥 저녁 그걸로 먹고 약간 이랬었다? 근데 그러면 어쨌든 배도 고프고 잠도 잘 안 자고 화장실도 좀 참았잖아. 계속 어쨌든 내 욕구를 좀 참았잖아. 근데 그게 연기할 때 그게 이미 훈련이 돼 있으니까 약간 나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지 않았던 것 같아. 뭔가 아, 나 너무 과한가? 나 좀 쉬어도 되나 할 때 아니야. 나는 한 하루 반나절 정도 앉아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나는 편입 이거 하면서도 어쨌든 내가 연기로 실패를 했지만 연기에서 배웠던 경험을 편입 준비하는데 끌어다 썼잖아. 그래서 이거 편입을 만약에 재수를 하게 되더라도 이 시간에 후회가 없는 거야. 뭔가 또 내 한계를 봤구나. 내가 앞으로 뭔가를 할 때 이 한계를 좀 이용해서 노력을 할 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수기에 그런 말을 썼었거든. 뭔가 이 경험이 앞으로 인생에 뭔가를 또 도전할 때 도움이 될 거다. 그거 너무 공감됐어. 그치? 진짜 그런 것 같아. 왜냐면 나는 그거를 나 연기할 땐 몰랐다? 근데 이거 편입 준비하면서 그 연기할 때 했던 노력이 너무 도움이 됐어. 그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약간 이게 딱 있었어. 그리고 내가 연기할 때 진짜 열심히 했다 했잖아. 근데 그때는 어쨌든 결과가 다 실패니까 뭔가 어디 가서 나 열심히 했었다 이런 말도 못했고 어쨌든 결과가 안 좋으니까 그냥 나 혼자만 알고 있었어. 근데 내가 편입을 하면서 진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연기는 여태까지 해왔던 거고 정말 자잘한 경험까지 다 합해서 10년 조금 안 되게 거기에 노력을 쏟아 부었지만 앞으로 살 거는 그 10년의 몇 배가 되는 시간들이잖아. 근데 이만큼 열심히 했던 것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데 이거에 몇 배는 되는 노력을 해야 합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뭔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진짜. 나도 되게 갈수록 신기한 게 옛날에 물론 결과는 실패로 남았지만 그 하나하나의 도전과 경험이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너무 도움이 되는 거야. 맞아. 나도 연기 입시 다 실패를 했지만 그때 내가 깨달았던 것들, 그때 내가 얻었던 마인드가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 주는 것 같아. 맞아. 약간 그런 거 있어, 진짜. 어, 뭔가 내 가치관, 어, 뭔가 이걸 할 때 어, 임하는 자세, 그리고 뭔가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있을 때 그 기본값, 내가 열심히 한다는 기준, 이게 다 뭔가 향상이 되니까 뭔가 난 너무 당연하게 이만큼을 하는데 남들은 나한테 대단하다는 거야. 그게 확실히 있어. 그리고 너는 편입을 이제 하고 나서 또 깨달았던 거 있어? 나는 사실 연기가 하고 싶어서 연기를 시작한 건 아니었거든. 근데 편입을 하면서는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도전한다는 진정한 느낌을 처음 받았어. 그래서 너무 그게 뜻깊고 좋았다 해야 되나? Said that you've been hurt one too many times before. Ended up staring in the bathroom mirror.